안녕하십니까.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일원을 일하고 있는 오석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잘못된 캄보디아 선교 보고의 재조명이라는 거로 그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가 좀 잘못 전해진 이런 보고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잘못했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선교 보고가 나갔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우리 CRRC의 저의 또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여러분 닥터 바보 TV 서브스크라이브 하시고요.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정도 좀 쳐주시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7월 일자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데서 캄보디아를 대서특필합니다. Cambodian Usher in a Miraculous Moment for Christianity. 와우! 제가 이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우리 빌리 그레함이 시작한 사실 전설적인 우리 한국, 미국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들의 뭐 성경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얼마 전에 그 주필이 트럼프를 반대한다고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말발이 세고 할 말 다 하는 데인데 문제는 201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런 게 딱 봐서 제가 너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제가 캄보디아 선교 동원가로 있는데 1년에 한 4, 5개월은 여기서 사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제목부터 좀 이건 아닌데 Cambodians usher in a miraculous moment for 우리 캄보디아 그 크리스찬들이 막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킨다. 정말 그런가?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아리클에서 소개한 것이 그 여기 푸놈팽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 뉴 라이프 펠로십이라고 있고 뉴 라이프 처치가 있는데 탕백콩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는 캄보디아 목사님이 하시고 또 제가 거의 주일날마다 거기 교회 멤버고 제가 어디 안 갈 때 가는 교회고 탕 목사님이랑 벌써 15년 관계가 있고 근데 그 뉴라이프가 아니라 그 제시 맥컬이라는 그 백인 미국 선교사 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사가 시작하고 그 미국 선교사 아들이 캄보디아 사모님을 하고 이제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일단 캄보디아 그를 얘기하면서 왜 미국 분의 교회 물론 그 교인들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했을까? 만약 한국에 들어와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한국 교회를 소개하면서 미국 목사가 담임인 교회를 한국 교회 대표로 소개했다면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있고 다 있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어떤 패스터 스미스가 하는 한국 교회를 한국 교계의 대표로 소개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인종 우월주의에 좀 민감한데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백인이 하는 교회를 대표로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그 뉴라이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이 무슨 뉴라이프가 까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제가 찾아본 리서치에 의해서 저는 우리 CRRC가 리서치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무슨 어느 박장로한테 듣고 김 집사한테 듣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리서치에 의해서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뉴라이프 펠로십에서 무슨 집회를 하네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그냥 넘어가다가 이거 봐라 강사들이 보니까 강사들이 다 백인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왜 남의 나라 와서 강사가 다 백인인 거를 또 프로모트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주최 측이 또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해를 가보니까 그 전해 2016년에도 에이시안 크리스천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역시 보니까 또 다 백인인 거예요. 왜 에이시안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하는데 주 강사들이 다 백인이냐고요. 에이시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유러피안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하는데 다 중국 사람이 와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모순적인 것을 스스로 등잔빛이 어둡죠. 잘 못 봅니다.
근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어떤 사람이 글을 냈어. 헬렌 리라고 거기서 사실 일하는 자매인데 No more all white conference lineup. 그리고 이제 아주 아리글을 길게 썼습니다. 그럼 뭐라고 썼냐면 언제까지 세계 대회를 할 때 이렇게 다 주광사는 백인만 할 거냐. 예를 들어 뭐 헬렌이 리라는 한국 애가 2세인데 How many times will we ever have to see another all white conference lineup? 이거 제가 썼다는 게 아닙니다. 얘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할 때마다 이제 좀 그만 백인들만 해먹지 마라. 동양 사람도 좀 써라. 왜 이렇게 당신들끼리 다 해먹으면서 세계 대회라고 하느냐라고 썼습니다. 제가 야 용기 있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대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백인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헤게머니를 잡고 있는. 그래서 그 똑같은 교회가 그 2017년도에 또 엘리베이트 컨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웬일이야? 다 동양인들이어서 이거 제대로 하네. 그러고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다 싱가포르에서 온 캄보디아 리더들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뭐 돈 내고 뭐 투자하고 그쵸? 뭐 후수 뭐 싱가포르.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엔 그 뉴라이프 처치가 싱가포르 교회랑 또 무슨 자매 결혼 맺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돈 낸 사람들하고 뭐 주최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 리더들은 진짜 한 명도 강사를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2017년도인데. 이게 지금 1997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7년, 3년 전인데. 제가 아는 사람만 수두룩한데. 이건 제 박사 연구에 나온 거지만 이 모노폴리와 올리고폴리의 문제입니다. 모노폴리란 건 한 사람이 다 해먹는 거 모노폴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가가지고 뭐 거긴 펩시도 없고 뭐 스타벅스도 없고 다 코카콜라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노폴리라고 그러고 올리고폴리는 뭐냐 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펩시도 싸워야 되고 던킨 도넛하고도 싸워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올리고폴리가는 지금 사실 선교지 쪽에서 볼 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교단,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단체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캄보디아 목회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침례교, 뭐 풀가스펠 루트런 들어와서. 근데 사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말로 어떨 때는 막 월급 더 준다고 그러고 뺏어가고 그런 심각한 올리고폴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이런 실황에서 계속해서 서구적인 입장에서는 그 qualitative research를 하지 않고 quantitative 숫자만 세는 리서치를 쭉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타 존슨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거 250불짜리예요. 무지 두꺼워요. 제가 눈물을 먹고 샀는데 250불. 근데 거기에 보고에 Atlas of Global Christianity에 의하면 캄보디아가 막 뜨는 나라로 복음화가 막 잘 되는 나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quantitative 그냥 그 나라 들어가서 숫자 세는 거 보고받고 이런 데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quantitative research 중요하죠. 전체 픽처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반쪽밖에 아니라는 거죠. qualitative 들어가서 직접 비비면서 느끼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보세요. 이거는 MK 2021 Cambodia Christian Research Survey Finding입니다. MK 2021이라는 캄보디아 자체 내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참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Cambodian Christian Research Survey 그래가지고 뭐 컨텐츠도 디파인하고 맵도 디파인하고 뭐 population base, citywide 그걸 또 categorize 했습니다. province와 district과 community, village 14,384 village가 있다는 거예요. population 그때 당시 2017년 14 million 지금은 16 million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type of church in Cambodia, cell church, 뭐 church가 있고 home church, 그다음에 ministry center가 있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나눠. 이 자체가 굉장한 거죠. 그것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했다는 게 와 이건 좀 박수 쳐주고 이런 걸 좀 후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growth도 일어나고 이건 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리서치 사이즈 2018년 캄보디아 처치 사이즈는 얼마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found 했고, 그 다음에 top 6 church planting outreach. 와우, 아주 뭐 체계적으로 잘했습니다. church founded 2013년도부터 했던 거, 그리고 그 분포도 어디 정도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죠? 캠페인.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들어갔는데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New Church Planted from Cambodia. 그러니까 635개의 교회가 캄보디아 개척됐다. 근데 요거를 딱 타존슨 같은 거기서는 숫자. 그리고 그러면 635. 와, 성도가 늘었네. 그리고 크리스티아니티 같은 경우도 와 이거 봐라. 캄보디아는 지금 교회가 635가 개척됐다. 근데 MK22의 근데 635개가 개척됐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0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매달 11개의 교회가 문을 열었지만 매달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고 하길 원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잘못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적 신앙은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뭐 돈을 쓴 만큼 뭐 구원의 숫자 대가리 수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푸시하다 보면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화 되냐고요. 교회 11개가 개척되지만 10개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왜 문을 닫고 있는지. 개척하는 건 뭐야? 그러면 문 닫은 교회가 그냥 간판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 힘들죠. 복잡하죠. 그걸 너무 단순화하지 말고 우리 간단한 거, 심플하다고. 심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잡합니다. 심플리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복잡한 이 선교를 좀 더 깊게 좀 연구도 좀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내가 하는 선교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도 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선교하는 우리 동역자,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이 연구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말레이시아, 그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다면 과연 어떠한 보고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백인들이 또 서구적인 입장에서 하는 발표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는 선교 정말 정확하게 거짓 없는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발표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한 생명체로 계산하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는 이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본 이 강의를 들은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쉽게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헌금하면 어디 지역에 하면 뭐 몇만 불 버짓이 나왔더니 몇 명이 예수 믿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같은 이런 증명 발표를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깊게 생각하고 연구에 의해서 하는 그리고 정말 심중하게 하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선교에서 하는 보호하시고 더욱이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